구획화는 또 다른 지적 방어로서 아마도 합리화 및 도덕화보다는 회리 과정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다만 이 구획화를 정당화하는 데 합리화 방어가 종종 이용되기도 한다. 구획화는 정동의 격리와 마찬가지로 2차적 방어들 중에서는 좀 더 원시적인 쪽에 놓여 있다. 구획화의 기능은 혼란, 죄책감, 수치심, 불안을 의식적으로 느끼지 않으면서 서로 충돌하는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격리가 인지와 정서를 갈라놓는다면 구획화는 양립할 수 없는 인지 세트들을 갈라놓는다. 구획화를 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서로 상반된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생각이나 태도를 고수하면서도 그것이 무슨임을 알지 못한다. 관찰자들에게는 구획화가 위선과 구별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대부분이 때때로 사용하는 일상적인 구획화의 예로는 황금 룰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한편으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든가 허심탄회한 대화의 중요성을 옹호하면서도 특정한 사람을 외면한다든가 사회적 편견을 개탄하면서도 인종주의적 농담을 즐긴다던가 하는 일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무역화가 조직이나 문화 안에서 일어나면 집단 역동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일부 집단들이 증세를 하지 않으면서도 방위비를 늘릴 수 있다는 양립할 수 없는 신념을 진지하게 고수한다. 구획화 연속선의 병리적인 극단에 속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적 영역에서는 훌륭한 인도주의자지만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서는 자녀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죄를 저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구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 목사나 국회의원들을 우리는 거듭해서 목격한다. 국남은 추방에 앞장선 사람들 중에는 상당한 물량의 추나를 수집한 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죄책감을 가지고 죄를 저질렀거나 회리 상태에서 죄를 저질렀다면 이를 구획화 방어를 드러낸다. 고 보기는 어렵다. 이 용어는 모순된 행동들 혹은 생각들이 모두 의식에 닿아있을 때만 적용된다. 이에 대해 직면시키면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 모순을 합리화라고 할 것이다. 최근에 한국에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정책 얘기들을 하죠. 건전 재정을 하겠다. 그것은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아주 건전하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이런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경비 요청이 들어와도 우리 재정 건전화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경비를 사용하면 안 돼라고 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한편에서는 요새 부자 감세 뭐 이래가지고 부자들의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 정책을 또 한편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똑같은 정책 당국이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전 재정을 위해서는 지출을 통제해야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수입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건전 재정을 한다고 하면서 지출은 어느 정도 제한한다고 하지만 수입 자체 그러니까 조세 수입이 격감하는 이런 정책을 또 동시에 추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건전 재정이 될 수 없는 건전 재정을 파괴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건전 재정을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게 구역화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는 얘기를 각각 영역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같은 사람이 이 구역화를 해서 여기 오늘은 건전재정 얘기하고 내일은 감세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특히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겠죠. 그리고 일상 삶 속에서 이 구역화들이 사실은 굉장히 현격하게 일어나죠. 어, 어, 어떤 분들이 최근에 그 얘기를 어느 분이 어, 그 예비군 심리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다 얌전한데 예비군 복만 입고 나면 자기 체험으로
아무것도 부끄러움이 없이 이제 행동했었던 기억이 있다고 어느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어떤 제복을 입었을 때 사람들의 심리가 달라지죠. 그래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 복장이 바뀌면서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